한반도의 끝자락, 해남의 겨울은 이렇게 깨어난다. 멸종위기 중인 가창오리 떼와 황새가 함께 나는 풍경은 지구상 단 하나뿐인 진경이다. 황새는 무려 8마리가 집단 서식하고 지난해 11월엔 먹황새가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20여 년간 남한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희귀주다. 어디 그뿐인가. 천연기념물 노랑브리저 새누리가 먹이 사냥에 여념이 없고 흰죽 지수리같이 보기 드문 맹금류들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곳. 공개되지 않았던 물새들의 따뜻한 겨울 쉼터 해남. 이제 해남 땅은 한반도에 깃드는 마지막 물새들의 생명 전선이다. 오늘 그들의 아름다운 비행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국토의 최남단, 이정표도 없고 사람의 발길도 없다. 해남 간척지의 겨울은 빛바랜 잡초들이 웃자라 너른 황무지와도 같은 풍경이다. 농민들이 임시로 만든 눈뚝길이 그나마 인기척을 숨기며 간척지 깊숙이 들어서는 길이다. 이른 아침 조심스런 첫 방문은 한때의 무리에 압도됐다. 가창 오리 떼였다. (99년) 초 전 세계에 보고된 가창오리 숫자는 11만여 마리. 그러나 해남에선 16만 8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가창오리들이 바빠지는 건 밤 시간이다. 호수로부터 농경지로 가창오리들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밤은 가창오리들의 식사 시간이다. 어둠이 천적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가창오리들이 밤새 포식하는 건 수확 뒤에 남겨진 벼나달들이다. 열매나 씨앗을 포함해 주로 채식을 하는 오리무리에겐 인적 없는 너른 간척지가 허기지지 않는 쓸만한 서식지인 셈이다. 이 계절 대개의 오리들은 왕성한 식욕으로 수초나 물속 곤충들까지 포식해댄다. 시베리아로의 긴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무리의 존재 앞엔
또 다른 포식자가 기다리는 게 먹이사슬의 이치다. 이 훌륭한 사냥터를 찾아 해남 간척지엔 그간 보기 힘들었던 귀한 맹금류들이 날아드는 것이다. 겨울 해남 10여만 마리의 가창오리들이 이곳을 찾는 건 너른 간척지 때문이다. 낙곡이 있는 농경지와 쉼터가 되는 호수가 함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남은 기온이 따뜻해 호수가 얼지 않고 논에 눈이 많이 덮이지 않는다. 최남단에 자리해 인간의 간섭 또한 크지 않다. 그러나 가창오리떼가 몰린다는 것은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그만큼 서식 환경이 단순해졌다는 증거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고 너른 갯벌이 펼쳐졌던 이곳에 갯벌 대신 간척지가 생기자 많은 물새들은 떠나고 오직 가창오리들만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예전보다 새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종 구성을 보게 되면은요, 예전보다 이 사라진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간척지의 문제는 서식지의 다양성도 줄어듦과 동시에 종 다양성이 나날이 감소되고 있다. 간척이 되기 전 해남 땅엔 굴곡진 해안 400리를 따라 너른 갯벌이 펼쳐져 있었다. 해남에 처음 간척이 시작된 것은 일제시대. 작은 만들에서 소규모 간척이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대규모 간척이 시작된 것은 지난 88년. 세 개의 방조제가 건설되고 일대의 드넓은 갯벌이 사라졌다. 해남 간척지는 세 개의 간척 호수와 이를 둘러싼 농경지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맨 처음 만들어진 곳이 고천암 지역. 고천암 방조제 앞엔 아직 갯벌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갯벌은 과거의 10분의 1. 환경부가 보호 대상종으로 정한 알라꼬리마 도요 등 26종에 이르는 도요들은 과거 너르던 해남 갯벌의 풍요로움을 짐작케 한다. 금호호 지역은 가장 늦게 94년에 만들어졌다. 금호호 지역은 농경지가 대부분이다. 낙곡을 먹는 오리과의 물새들이 주로 찾아든다. 이곳 농경지는 아직 정식 논으로 되지 않은 가경작지다. 인근에 갈대와 수초들이 자라 오리들의 또 다른 먹이원이 되고 있다. 영암호 지역은 3,600만 평의 가장 넓은 간척지다. 방조제 길이만도 2.2km.
그 안쪽으론 간척 중엔 뜻하지 않았던 독특한 서식지가 만들어졌다.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만들어진 뜬 섬과 이를 마주하고 돌출된 갈대 지역 당두리. 당두리는 홍수 때면 범람하던 강하구 지역이었다. 다행히 지금도 주변에 수심이 낮고 갈대가 무성해 당두리는 과거와 비슷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인공이 낳은 자연 습지인 셈이다. 스스로 깃들 곳을 아는 것이 자연의 본성이다. 인적 없는 갈대 습지, 자연의 모습을 닮은 당두리는 생존의 본능으로 찾아낸 물새들의 더 없는 쉼터다. 이들의 휴식은 긴 비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당두리의 물새들이 비행 뒤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깃털 다듬기다. 흐트러진 깃털들을 나란히 다듬어 깃털 사이에 공간을 없애면 보온성이 높아지고 균형감도 되찾게 된다. 반드시 안전이 확인되어야만 이루어지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풍경이다. 여러 물새들이 당두리에 모이는 첫 번째 조건은 얕은 물이 있기 때문이다. 천연기념물 큰 고니는 제목을 휘둘러 물속 곤충들을 잡아먹을 만한 깊이, 당두리는 수심에 따라 다양한 종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아직 잿빛털을 희게 갈지 못한 어린 큰 고니에겐 수심에 적응하는 학습터이기도 하다. 천연기념물 노랑부리저 새는 9마리가 무리로 발견됐다. 이들은 서로 간의 깃털을 다듬어주며 애정을 표시한다. 유대감의 표시이자 확인이다. 황량한 간척지 속에서 만난 인공의 자연 습지 당두리. 그 종다양성의 세계는 그들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삶터 속에 생명들이 풍요로운 것이다. 당두리의 면적은 약 450만 평. 보다 면밀히 물새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11차례에 걸쳐 해남의 철새들을 관찰해온 닐 무어스. 지난 11월 그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한한 새를 2차례 목격했다고 했다. 아주 멀리서
잠깐 동안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검은 새. This way. 그가 목격한 지점을 확인하고 일대의 특성을 분석해 접근하기로 했다. Why we should go this time? 당두리가 내려다 보이는 둔덕. 목격 지점에 200여 미터 거리 밖에서 관찰에 들어갔다. 이미 30여 년 전에 사라졌던 희귀조. 약 90cm의 검은 날개의 먹황새였다. 먹황새는 65년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산하에선 자취를 감췄다. 87년까지 동물원에서의 기록이 그의 전부다. 나고리 강산으로 전변된 우리나라에 희귀한 검은 황새들이 날아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날이 수십 년 만에 먹황새를 발견하기론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선 지난해 3월 어린 먹황새와 어미새가 함께 발견되어 전시됐다. 유럽에선 일찍이 40년대에 멸종보고된 신비의 새. 그를 당두리에서 만난 것이다. 먹황새가 등장한 곳은 400~500m 둘레에 단 한 마리의 새도 날지 않는 외진 농경지였다. 습성이 지극히 까다로움을 의미한다. 몇 발짝 걷던 그는 이내 한 지점에 집중했다. 먹이를 잡기 시작한 지 20분. 먹황새는 무려 21마리의 물고기를 포획했다. 놀라운 사냥 솜씨였다. Yeah, black stork is just yet another one of the fantastic birds supported by this unique area. It's a solitary bird. It nests in forests in the Amur River Valley. Very secretive. Hardly anyone knows about it. But here in the Haenam area, it can find enough food, frogs, fish, and so on to sustain it through the winter. Haenam area is an incredibly productive wetland, and that's why Mok Hwangse is here. 당두리가 먹황새를 불러들인 것은 결국 풍부한 먹이 때문이다. 조용한 아침나절, 먹황새는 다른 물새들이 얼씬않는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사냥하고 유유히 떠나기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먹황새가 사냥하던 지점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먹황새의 동선은 일정했다. 먹황새가 찾는 지역은 아직 정식으로 농경지가 되지 않은 가경작지. 물길이 있고 진흙재벌 토양이라 군데군데 작은 웅덩이가 생겨난 젖은 논이었다. 큰 물새들의 먹이 사냥 지점을 눈여겨 보아두었다는 인근의 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주민들은 그물질이 한창이었다. 주민들의 그물질은 1시간이 채 안 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이 건져 올린 작은 물고기들과 민물 새우는 쉽게 믿기 어려운 양이었다. 자연의 상태로 방치된 작은 웅덩이가 보여주는 놀라운 생명력이다. 물 웅덩이들에선 동면하는 개구리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먹황새가 당두리를 찾아온 까닭이 작은 웅덩이들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이곳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토양은 어떤 상태일까? 토양을 통해 생태계의 연관성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진흙 1g을 희석해 일정 기간 배양했다. 배양된 균에선 대개 4, 5억 마리의 많은 박테리아 숫자가 나타났다. 그중 주목되는 것은 정화작용이 뛰어난 특정 박테리아들이었다. 박테리아는 쇼도모노스 등 유익한 종 가운데 확인된 것만 100여 종에 이른다. 당두리의 토양에 많은 박테리아가 사는 것은 그들의 먹이가 되는 유기물이 많기 때문이다. 안정된 갯벌에 속하는 순천만과 비교해도 3배가량이 높은 수치다. 인분해 효소 활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당두리는 박테리아의 활동 능력이 활발해 유기물 분해가 뛰어난 살아있는 습지임을 말한다. 육상식물에 의해서 생산됐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 분해된 것들은 다른 하등한 동물들의 먹이로서 충분히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조류들도 매우 좋은 서식지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당두리의 토양과 물새들의 사이에는 갈대의 역할이 크다. 갈대는 물과 토양을 정화하고 물새들의 먹이와 은신처를 제공한다. 갈대는 이미 당두리 종 다양성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당두리의 생명력을 확인하듯 지난해 10월 당두리에선 황새가 발견됐다. 8마리의 군집이었다. 황새는 과거 우리나라에 흔하던 텃새였다. 그러나 71년 충북 음성에서 둥지를 텄던 한 쌍의 황새마저 사라진 이후 번식지는 없다. 황새는 이제 자연보호국제연합이 정한 절종 위기종. 늘 따로 행동하는 듯이 보이던 황새들은 나름의 공동행동을 보였다. 흩어졌다간 모이면서 자연스레 함께 사냥터를 찾아다니는 것이다. 황새는 사람의 접근을 극히꺼린다. 변화된 환경에 대한 내성도 없다. 생산성이 뛰어난 습지라야 찾는 까다로움 때문에 그의 존재는 이미 생태계의 지표가 되고 있다. 지난 석 달간 8마리의 지속적인 사냥으로 보아 황새들은 이곳을 서식지로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절종위기종 황새와 역시 지구상의 멸종위기종 가창우리의 군림. 겨울 해남은 세계적인 생태 자원이다. 당두리의 황새들은 최근 21마리까지 목격되기도 했다. 아마 21마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개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새들은 이 먼 거리를 이동할 적에 자기들의 그 개체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시각적인 그 반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모여서 가장 적합한 서식지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지역마다 서식지의 그
환경 변화가 심각하고 최근에 와서는 해남 지역이 비교적 안정되게 많은 먹이를 구할 수 있고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해남 지역에 많이 모여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랑 부리저 새들의 군집 또한 예사로운 지표가 아니다. 이들은 최고 40마리까지 함께 다니는 것이 목격됐다. 노랑 부리저 새들은 습성이 부지런해 종일 물바닥을 휘저으며 당두리에 풍부한 수소 생물들을 잡는다. 노랑 부리저 새가 뭉툭한 부리를 휘저어 물바닥에 수소 생물과 작은 물고기를 잡는 반면 황새는 날카로운 부리로 큰 물고기들을 낚아챈다. 오랜 진화의 결과가 이들의 부리이며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습지가 당두리이다. In the Haenam area, we can find many species of rare and unusual birds. The reason being, in Haenam, there are habitat types we cannot find anywhere else in South Korea, that we can hardly find anywhere else in East Asia. It's an incredibly unique and important area. 그러나 동아시아권에서도 빼어난 물새 서식지 해남의 종다양성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다. 간척 이래 소금기를 빼기 위해 방치해두었던 매립지를 대규모 농경지로 바꾸는 개답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생물종과 서식지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 인공의 자연 습지 당두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물새들의 안식처 겨울 해남. 개답 공사가 완료되면 갈대숲은 모두 농경지로 바뀌고 독성 강한 농약이 땅과 호수로 흘러들게 될 것이다.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꼽히던 한국의 서남의 한. 그 가운데서도 동아시아 물새들의 첫 기착지가 과거 해남이었다. 그러나 해남의 자연 환경은 대간척 이래 깨어지기 시작했고 가장 큰 영하모엔 하루 300만 톤의 5급수에 육박하는 영산간물이 유입되고 있다. 영암호와 금호호 사이엔 대규모 수로가 뚫려 있다. 금호호의 물이 썩어 들어가자 영암호로부터 물을 끌어대는 것이다. 미래의 호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호수 바닥의 퇴적물을 조사했다. 물바닥에서 50cm 깊이의 퇴적물을 채취해 인의 양과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간의 호수 오염은 물속 인의 총량만으로 조사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퇴적물 속의 인, 그러니까 떠오르기 쉬운 상태로 녹아있는 공치민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공치민은 수온이나 산성도가 높아지면 물 위로 떠올라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 시화호의 오염이 심했던 96년과 영하모의 오늘을 비교했다. 영하모의 인의 총량은 시화호보다 2배 가까이 검출됐다. 공치민 역시 영하모에서 10%나 높게 나타났다. 작은 변화에도 해남의 간척 호수는 심각하게 오염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철에 햇빛이 호수가 깊어도 그 호수에 사실은 위쪽에만 햇빛이 주로 집중적으로 그 열을 가하는데, 그렇게 되면 위에는 물이 가벼워지고 밑에 무거워지면 그 물이 아래 위로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호수의 깊은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층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에 있는 그 뻘 속에 들어있는 인이 아주 왕성하게 그 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조건이 지금 그 해남 지역에 있는 호수에서는 다 갖춰져가 있고,
해남 간척지 일대는 흘러드는 수량이 많지 않다. 간척 호수의 오염은 처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이제 대대적인 논농사가 시작되면 물새 서식지는 이내 오염될 수밖에 없다. 해남 간척지 속에서 찾아낸 아름다운 갈대습지 당두리. 그러나 이제 당두리에선 뻘 토양을 뒤엎는 개답공사가 한창이다. 갈대가 있던 호수 주위론 콘크리트 포장기를 내고 호수 안쪽으론 바둑판 모양의 농경지를 만드는 것이다. 당두리 공사로 물새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습지가 메마르는 것이다. 이미 수서 생물들과 수초들은 사라졌다. 수많은 물새들과 희귀조를 키워내던 갈대숲과 얕은 물의 습지는 농지 한 평의 가치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물새들의 생명전선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뚜렷이 그 변화가 확인됐다. 최근 당두리 공사의 근거가 된 자료는 농진청이 내놓은 해남 지역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개답 공사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이곳을 찾는 겨울 철새들의 숫자는 8,000마리로 늘어났으나 그 속에는 희귀조류나 보호조류는 한 마리도 없다는 내용이다. 실제 지난 5년간 면밀히 해남 물새들을 기록해온 건 민간 측 해남 습지 보전 모임에서다. 이들은 람사 협약에 해남 물새들을 보고하기도 했다. 습지와 철새 생태를 연구하는 닐 무어스에 의하면 해남엔 세계적으로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만도 5종, 11차례의 실제 조사를 거친 99년 말의 최근 기록이다. 우리들이 해남을 잊고 있는 동안 인터넷 상에선 해남을 살리기 위한 국제적인 지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당두리 공사의 시작을 인터넷에 띄운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각국으로부터 150여 통의 메일이 답지한 것이다. 바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내야 할 우리들의 이야기였다. 해남 습지 보전 모임의 최근 관심사는 황새다. 모처럼 만에 되찾은 황새들만이라도 지켜내려면 그들이 사는 당두리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황새들의 동선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황새들은 유달리 서식 환경에 민감한 것이다. 이들이 시베리아로 떠나는 시기는 2월 말에서 3월 초. 그때까지가 문제였다. 공사 측에 대한 항의와 건의, 방문만도 몇 차례. 최소한 2월 말까지라도 공사를 유보시키는 게 이들의 목표였다. 인가에서 3km 범위로 떨어져야 거기 서식합니다. 아주 너무 귀한 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척에서 500m 전방에만 있으면 거기 서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희귀조들이 여기가 오고 있는 조건들이 여기에서는 아마 국제적으로 아주 특수한 조건이에요.
시기가 지금부터 2월 그 따위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시공회사로 봐서는 그 시기를 놓쳐보면은 이제 그 시공을 비 올 때 못하지, 수위가 높아지면 못하지. 다소 조금 일정을 좀 변경을 한다거나 포인트를 약간 변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선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그러면 문제들은 다시 다른 차원에서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당두리 공사는 강행됐다. 오히려 공사 시간이 이른 새벽으로 앞당겨져 당두리의 새벽은 굉음으로 깨어났다. 한반도를 떠났던 황새들이 되찾은다. 저마다의 독특한 서식지를 갖는 다양한 물새들의 은밀하던 쉼터. 그러나 지금 해남의 물새들은 생존의 터전에서 다시금 밀려나고 있다. 우리가 수많은 물새들을 떠나보내는 동안 다른 나라들에선 물새들을 부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의 이즈누마. 조그마한 인기척에도 민감한 쇠기러기들은 이제 인간과 더없이 친밀한 새가 되어 있다. 이즈누마의 물새들이 모여드는 것은 바로 곁에 가부쿠리 습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부쿠리 습지를 서식지로 보존하면서 부근 농경지의 농법을 바꾼 것이다. 방법은 단순했다. 겨울철 빈 논에 물을 대주고 낙곡이 있는 논바닥을 뒤엎지 않는 일이었다. 논엔 수초와 수서 생물들이 자라 새들의 먹이가 됐고 새들의 배설물은 좋은 비료가 됐다. 농민들은 새들을 보호하면서 화학 비료가 들지 않는 고수익사를 수확하고 있다. 영국은 지형상 자연 습지가 거의 없다. 강하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방의 일부는 허물었다. 범람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둑을 쌓아야 하는 경우엔 반드시 같은 면적의 대체 습지를 만들어야 한다. 런던의 한 저수지는 시민단체들이 나서 탈바꿈시켰다. 수심의 차이를 두고 다양한 수초를 심는 등 정교한 습지 디자인을 통해 물새들의 다양한 서식지를 만드는 것이다. 새를 관찰하는 영국인들의 오랜 전통은 이 같은 습지 보존 노력으로 이어지고 이들의 기금이 철새 보존에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물새 도래지 해남은 파헤쳐지고 있다. 간척지 도로공사와 배수로공사로 땅이 메마르고 소음만이 드넓은 간척지를 진동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에 해남의 물새들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간척지를 좋아하는 가창오리와 고방오리, 검은머리 흰죽지 등이 해남의 미래에 보내는 어두운 메시지이다. The floodplain areas too, they lose the natural flooding. So it loses over time the species that are typical of a dry, wet, dry, wet, dry, wet type of habitat. During the course of reclamation, you create temporarily and accidentally an ecosystem that resembles a floodplain. But even if you stopped development processes now, because there's not the dry, wet, dry, wet, dry, wet water regime, you're going to lose those species. Even though you keep Hwangse, you keep catching ori,
You've got to remember, you've lost all of the shorebirds, all of the birds, all of the animals, all of the fish that would have been part of the natural tidal flat ecosystem. There's been a lot lost already, and what we have in Haenam now is really only a small fraction of its natural magnificence. 힘찬 생명력이 요동치던 반도의 끝자락 해남. 이제 해남의 공사가 끝나면 천수만으로 새만금으로 그간 간척지들을 배회하던 가창우리들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먹황새를 되찾았다고 하기엔 지난 겨울이 너무 짧았다. 해남 당두리의 파괴는 먹황새의 멸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황새 복원을 위해 애쓰던 사이 황새들은 남은 서식지 해남 땅을 헤매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애써 깃든 삶터 위에 또다시 인간의 소음만이 남게 되는 것일까. 왕성하고 부지런한 식욕을 채워주던 노랑부리자 새들의 당들이 갈대숲은 이제 농약과 화학비료에 찌들고 말 것인가. 해남 간척지는 이제 한반도 물새들의 마지막 남은 서식지다. 그 한가운데서 우연히 만난 인공의 자연습지 당두리. 이제 당두리는 종다양성이라는 이름과 서식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연 앞에 되돌려져야 한다. 당두리는 물새들의 생명 전선, 미래의 유산이다.